시진핑 주석은 뭐 지난해 한때 실각설이 나오기도 했는데 요즘은 좀 그런 얘기는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 뭐 실각설은 제가 볼 때 별로 신빙성 있는 얘기는 아니었고요, 처음부터. 그러한 것은 이제 중국의 사회주의 체제라든가 시진핑 주석이 사면임을 할 때까지 구축해 놓은 그 어떤 권력의 강화라든가 시스템 이런 걸 놓고 본다면은 시진핑 실각설은 어떤 특정한 목적이나 의도를 가진 반중 세력에서 시작됐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고요. 네.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은 물론 중국의 정치라든가 정책 결정 과정이 이른바 블랙박스, 알기 힘든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네. 연구자로서 볼 때는 그다지 신빙성 있는 얘기는 아니었다라고 저는 봅니다. 네. 시진핑 주석의 사연임이 결정되는 게 2027년 그렇죠. 맞습니까? 내년입니다. 네.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제가 볼 때는 가능성 상당히 높다. 왜냐하면은 시진핑이라는 인물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이 시진핑은 그 혁명 후 세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진핑 주석은 발전하는 중국을 몸으로 겪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중화민족이라는 것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강해요. 네. 두 번째는 그것 때문에 책임감이 또 남달라요. 무슨 말이면 자기가 최고 지도자로서 이 중국을 정말 미국에 버금가는 강대국으로 만들어야겠다는 책임감이 강해요. 네. 그래서 자기 아니면 안 된다라는 그런 좀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논리적 측면에서는 시진핑 주석이 사연임을 안 할 거라고 한다면은 후계자를 양성했었고 지정해 놨었어야 돼요. 근데 내년에 당대회가 열리는데 아직까지도 후계자를 지정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시진핑이 사연임까지도 염두에 두고 있다라는 방증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시진핑 주석이 자신의 사연임을 위해서 뭐 타이완에 침공할 거다 이런 뭐 보도와 관측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글쎄요,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현실화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죠. 그렇지만 높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대만을 무력으로 침공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죠. 그러면 국제사회의 제재에 직면할 것이고 또 국내 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고 또 그것이 성공과 실패에 따라서 시진핑의 권력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시진핑이 대만 침공을 결정한다는 것은 굉장히 간단한 일이 아니죠. 더 나아가서 군사력을 동원했을 때 과연 미국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국제사회가 방관만 할 것인가, 대만의 저항도 있을 테고, 네. 그래서 전쟁의 성공을 장담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시진핑이 뭐 대만 침공을 2017년에 결정한다. 이것은 제가 볼 때 가능성이 높진 않은데,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2027년은 시진핑의 사연임이 결정될 뿐만 아니라 중국 인민해방군 창건 100주년이에요. 때문에 그 해까지 네. 대만을 침공할 수 있을 정도의 역량을 구비하라라는 지시는 내려진 상태입니다. 네, 이 타이완 문제가 지금 열리고 있을 그 한중 정상회담 의제로도 올랐을 걸로 보세요, 김 기자. 네, 일단 의제 같은 경우는 사실 양측이 사전에 조율을 해서 합의를 하는 대목인데 사실상 그 국가의 가장 핵심적인 이익과 관련된 부분은 반드시 포함을 시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박사님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 타이완 문제는 중국이 가지고 있는 핵심 이익이기 때문에 사실상 의제에서 빠질 수가 없는 부분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떤 식으로 논의가 진행될지에 대해서는 좀 지켜봐야겠지만 이제 우리 타이완 문제와 관련한 한국의 구체적인 입장 표명을 중국이 요구했을 가능성이 일단 한 가지가 있고요. 네. 그리고 타이완 문제와 관련해서 사실 중국이 한국에 가지고 있는 사실 가장 큰 우려는 주한미군이 타이완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개입을 할 것인가 네. 이 부분에 있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주한미군이 현재 전략적 유연성이란 이름으로 이제 단순히 북한만을 대상으로 하던 어떤 안보 관념에서 좀 더 넓혀서 사실상 보면 타이완까지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점차 만들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네. 이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좀 더 분명한 목소리를 내주기를 예. 중국 쪽에서 요구를 했을 가능성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뭐 공식적인 발표나 아니면은 뭐 성명 같은 게 없더라도 두 정상이 어느 수준으로 이야기가 나눌지 사실은 네. 가장 관심이 가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네. 그 말씀하신 대로 중국 측에서는 그런 입장을 요구했더라도 이게 주한미군 얘기까지 나오면 결국 그거는 이제 한미 동맹의 문제와 또 연결되는 사안이라 우리가 또 쉽게 답할 사안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뭐 중국의 입장을 듣고 이해한다 차원에서 대답할 수 있지만 특정한 그 한미동맹은 우리 주권 사안이고 한국과 미국의 특수 사안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명문화한다라든가 네. 더 나아가서 중국이 기대하는 수준의 답변을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 기자, 오늘 정상회담 끝나고 그 이후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일단 지금 알려진 바로는 만찬이 오늘 일정의 공식적인 마지막 일정으로 보이고요. 만찬 때는 아마 그동안의 관례상 이 간단한 문화 공연이 함께 하지 않을까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 부부 내외와 시진핑 주석 부부 내외가 이제 약간 긴 시간의 만찬 그리고 문화 공연 관람을 하는 것으로 방중 두 번째 일정을 마무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내일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내일 일정은 일단 오전 중에는 우리 한국의 국회의장격이죠. 자오러지 의장을 만나서 먼저 면담을 하는 일정이 있고요. 네. 그리고 나서는 상하이로 이동하는 아.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장소인 상하이에 가서 상하이 당서기와 만찬을 하는 것으로 예정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올해는 또 이제 백범 김구 선생 탄생 150주년이자 상하이 임시정부가 설립된 이제 100주년이 되는 해라. 이 어떤 역사적인 상징성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1월 초라는 그런 이례적인 정상외교 일정을 잡았다. 뭐 이런 해석도 나오던데. 글쎄요, 그것을 뭐 이어붙이면 말이 되는 얘기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은 그것보다는 1월을 그걸로 연결시키기보다는 대통령께서 상해를 가는 것이 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상해 임시정부가 만들어진 지 100주년이 되는 해이고 또 백범 김구 선생 탄생 150주년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지도자로서 그러한 시기에 상해 임시정부를 찾는다는 것, 네. 또 상해는 사실은 그런 것뿐만 아니라 중국의 과학기술을 선도하는 기업들이 몰려있는 곳입니다. 때문에 한중 간의 경제협력, 과학기술협력에서도 상징성을 지닌 도시이고 이런 말이 있어요, 중국에. 뭐냐면 네. 중국의 어제를 보려면 서안으로 가고 중국의 오늘을 보려면 베이징으로 가고 중국의 내일을 보려면 상해로 가라. 예.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베이징에 가서 중국의 오늘을 보고 또 중국의 내일을 보기 위해서 상해로 간다라는 의미로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정상회담과 관련한 소식은 잠시 뒤 두 분과 더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